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불장난 같은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빌어서 대나무 숲에 소리치듯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내봐요. 적당한 나이에 선봐서 한 결혼, 당연히 사랑이나 행복이 있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냥 남들 다 아는 결혼이고 남들 다 낳는 아이여서 가졌습니다. 남편은 IT 업계에 종사에 부족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사랑 없이 한 결혼에 바쁜 남편 그리고 타지 생활까지 저는 외로움을 어찌 풀 수 없이 감춰두고 살았습니다. 답답한 인생에 그나마 빛이 되어주던 딸이 어느 날 남편에게 유학을 가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캐나다로 말이죠. 아이만 보내기에는 걱정도 되고 사실 남편과 둘이서만 있을 자신이 없어서 엄마가 함께 유학길에 오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아마 제가 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는지 지원해 줄 테니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딸과 오른 캐나다 비행기에서 오래간만에 소녀처럼 설렘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생활은 어떨지 너무 기대되었습니다. 딸은 학교를 다니고 저는 무료한 시간을 채우고자 근처 한인 부부가 하는 식료품점에서 소일거리로 아르바이트처럼 도우며 지냈습니다. 아무래도 한인들이 많이 다니는 동네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영어를 잘 못하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학당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어 나름 재미를 붙이면서 공부에 열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이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학당 선생님의 친구였는데 한국 요리나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나는 영어를 배우고 있으니 함께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정을 해주는 게 어떠냐고 제의했습니다. 바보같이 저는 남편이 있어서 라고 말끝을 흐리자 그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되자는 거야 라며 저를 독려해줬고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와 밥을 먹고 카페를 가고 가까운 산책을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손가락질을 받았을지 모르는 일이지만 먼 타국 땅이니 눈치 볼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딸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았지만 우울했던 한국에서의 제 모습 대신 훨씬 좋아 보인다면서 따로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와 친하게 지내던 중 취미로 살사 댄스를 배우고 있는데 혹시 배워보고 싶은 마음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흔쾌히 좋다고 했고 함께 살사 댄스도 배우러 다니게 됐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과 오묘한 긴장감 속에 저는 오랜만에 엄마가 아닌 여자로서 사는 기분이었어요. 살사 댄스 학원에서 작은 콘테스트가 있어서 둘이 파트너가 되어 합을 맞추며 열심히 연습도 했습니다. 참가상이었지만 저는 무언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더 크게 밀려왔던 것 같아요. 예쁜 옷을 입고 춤추는 순간도 너무 좋았고요. 그날 뒤풀이처럼 다 같이 술자리를 갖고 제이슨과 동네로 다시 돌아오던 중 그가 자신의 집에서 술을 한 잔 더 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았지만 이 무드를 깨고 싶지 않아서 그렇겠다고 말했어요. 그의 집은 제법 정돈된 편이었고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가볍게 와인을 홀짝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이슨이 말했어요. 나는 너의 검은 눈이 좋아. 좋은 향기가 나는 머리카락도 좋고 부드러운 미소도 좋아하면서 입을 맞춰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를 받아들였어요. 남편과의 만남과 결혼 생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열정과 신선함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황홀한 밤을 보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많은 연애사를 거쳐온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집에서 키운 대로 자라 시집간 것이 전부인 삶이었으니까요. 그의 탄탄한 몸과 짙은 푸른 눈은 제가 영화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마음을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저의 모든 곳을 따라 곳곳을 칭찬할 때 황홀경은 이제껏 제가 겪어보지 못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그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서로의 애정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춤을 추고 맛있는 것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모든 게 행복이었어요. 그는 모든 것에 열정적이고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에게도 친구라고 소개하고 가끔 같이 식사하거나 시간을 보냈는데 굉장히 자상했어요. 딸도 잘 따랐습니다. 이제와 얘기지만 딸은 그때 제이슨이 제 남자 친구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행복한 날들을 보내던 중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를 텐데 내가 남편이 보내주는 돈으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몇 날 며칠을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제이슨도 내심 남편에게 말하고 결혼을 정리했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만남을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글을 보며 저도 결심이 섰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보, 사실 말할 게 있어라면서 운을 띄웠습니다. 나에게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줄 수 있지만 딸의 유학까지만 조금 기다려달라는 것을 말이죠.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 싶었지만 사실 유학길에 올려보내며 어느 정도는 생각한 일이었고 자신에게도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담담하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딸의 유학 일정이 아직 1년 정도 남았으니 그 이후의 일은 한국에 입국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제이슨에게도 남편에게 밝혔음을 얘기하고 당당하게 연인으로서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만 만남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딸의 유학 일정이 끝나기도 전 저희는 서로의 이해 방식과 태도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친구로 다시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에 입국해서 남편에게 용서를 빌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남편에게도 좋은 사람이 생겼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캐나다에서 만난 제이슨은 또 다른 동반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불같은 사랑을 주었고 아직도 내가 여자로서 하나의 주체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일깨워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결심으로 한국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이 저에게 더 좋고 행복했습니다. 저에게 불같은 열정을 일깨워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뻔한 인생을 살아오며 이제는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다시 비행길에 오를 것입니다. 여러분도 뜨거운 사랑과 나 자신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